네,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 팁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머니앤리츠스 박종기 대표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쉬셨기 때문에 오늘은 특집으로 나오시게 되는데 이 장 보는 거 혹시 장을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 그럼요. 항상 같이 보죠, 저는. 오, 항상 네. 같이. 왜냐면 저희 집은 좀 외진됐다 보니까 아. 운전하러 가야 되는데 제 아내는 운전을 못 하고 아. 제가 항상 이렇게 모시고 갑니다. 아, 그러면 좀 더 절약적인 장보기를 하실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마트에 갈 때도 있는데 네. 저희 동네는 이렇게 장이 쓰는 데가 있어요. 재래시장이 아, 있는데 예, 5일장을 두 군데 쓰기 때문에 네. 주말 같을 때 그렇게 장이 쓴다. 그러면 이제 애들을 데리고 아. 가죠. 그러면 이제 저도 재래시장을 한 10년째 결혼한 뒤부터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 네. 좋은 점이 뭐냐면 싸긴 쌉니다, 정말. 네. 왜냐면 또 더 주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땅콩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100g당 얼마에서 딱 찍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거기는 이렇게 해놓고 이게 5,000원이다. 그럼 비닐 담고 보통 아줌마는 한 2주먹 더 주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마트 못 넣어도 한 주먹 집어오고. 네. 이렇게 좀 더 싸고. 네. 또 하나는 마트는 고른 다음에 카드로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 나온지도 네. 모르고 맞아요. 계산할 때 깜짝 놀란단 말이야. 어떻게만 썼나 싶고. 네. 근데 재래시장은 내가 뭐 5만 원 갖고 있으면 그거 안에서 이렇게 사고 이렇게 뭐 조금 남으면 또 과일 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딱 내가 쓸 만큼만 딱 쓰는 네. 그런 점에서는 아주 절약적이죠, 이게. 재래시장의 장점을 정말 제대로 알고 계신 것 가장 같아요. 큰 점을 지적을 하신 네. 것 같아요. 정말 마트에 가면 카드를 내게 되는데 내고 나면 보통 대형마트 가면 10만 원을 안 넘은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없어요.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어떤 걸 사더라도. 근데 저희도 아파트 안에 장이 쓸 때가 있는데 그땐 현금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쓸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차이가 거기서 아마 생활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눈에 보이니까요. 그렇죠. 네. 네. 경제에 관한 이야기 오늘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예, 오늘은 요새 전세 좀 이사철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뭐 전세 뭐 대란이다 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전세에 대한 내용과 또 전세 네. 계약할 때 또 주의할 사항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휴, 전세값이 너무 올라가고 지금 거의 집값에 웬만한 동네, 그 강남의 경우는 뭐 웬만한 동네 집값에 육박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네. 이 세입자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집값은 전세값은 작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보통 지금까지 보면 한 1년 정도 전세값 오르다가 그다음에 정부가 이렇게 대책을 내놓으면 네. 주춤하고 했는데 근데 지금 그것도 안 먹힙니다. 안 먹혀요. 작년도 올랐지만 올해는 더 많이 오르고 내년까지 또 오른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정부에서는 뭐 2달에 한 번꼴로 네. 전세 안정 대책을 내놓지만 네. 그것도 별다른 이렇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렇죠. 또 가을철이라서 이사철이잖아요. 정말 그렇죠. 걱정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전세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한 2가지만 보자 그러면 첫 번째는 공급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했을 때 또 뭐 결혼하는 연령이나 하니까 다 따져봤을 때 1년에 한 30만 가구 정도가 이게 보급이 돼야지만 이게 안정적으로 굴러가는데 네. 근데 얼마 전부터 뭐 건설 경기도 안 좋고 분양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렇죠. 올해 아마 그 예정인 가구 수가 한 15만 가구 네. 요거밖에 안 됩니다. 절반밖에 안 되니까 네. 당연히 사람들이 집이 부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전세 살다가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지고 그러면 집을 사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 대출을 끼고라도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전세에서 나와서 집을 사고 이런 순환이 돌아갔는데 이제는 집도 안 사고 그래서 전세만 눌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기존 사람들은 계속 눌러 있지 또 새로운 또 전세 수요는 자꾸 늘어나지 집은 안 늘고 있지. 네. 지금 이렇게 되니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니,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수요와 공급 측면의 네.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이제 그거를 연유를 따져보자면은 뭐 집을 사도 지방으로 가서 사지 않고 꼭 서울에서만 살려고 그런다. 뭐 이런 이유는 다 배제시키더라도 어쨌든 네. 수급이 지금 무너진 마당에서 그렇죠.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신종 전세가 그래서 많이 요즘에 늘고 있다. 네. 이 신종 전세라는 거는 뭘 신종 얘기하는지 전세 사기. 사기. 네. 예. 그건 뭐냐면 이제 요새 하도 이제 전세가 없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 구하기가 이제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네.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요 사람들 노려갖고 아.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있는데 네.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집주인도 아니면서 집주인 행세를 해가면서 계약을 하는 거. 어머. 그럴 네. 수가 있나요? 아, 그럼요.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네. 하는지.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내가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인 것처럼 아. 그 허가증을 갖다가 다 그 위조를 해갖고 네. 내가 중개업소인 것처럼 해갖고 또 계약을 또 사기 계약을 하고 오. 예, 또 여기에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더해서 그 집주인이 네. 일부러 네. 그 뭐냐면 대출을 많이 받아놓고 네. 그 대출을 받았으면 그 등기부등본에 올라가기까지가 시간이 걸리잖아요. 바로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전세를 놓는 겁니다. 어. 그러면 이제 본인이 전세 딱 들어왔을 때 딱 나중에 계약서 또 보면 떼어보니까? 그렇죠. 나보다 먼저 그게 설정이 돼 있는 거죠. 그 날짜가. 그렇죠, 그렇죠. 어, 예. 내가 이사할 때까지만 해도 그게 없었는데 네. 생긴 거예요. 그게. 네. 그렇게 요새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행사하는 거, 부동산 행사하는 거, 네. 아니 집주인이 마음 먹고 이렇게 사기치는 거, 어머. 이렇게 세 가지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죠. 이게. 어. 무섭네요. 그럼 사례를 좀. 네, 자세하게 네.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저도 이제 그 이런 이제 뉴스나 네. 이런 데서 나오는데 꼭 사기꾼들의 특징이 보면 있는 사람을 상대하기보다는 없는 꼭 사람.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맞아요. 대체대를 하잖아요. 네. 못됐어요. 근데 전세 사는 네.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그게 다 전 재산이거든요. 그렇죠. 네. 다 털어갖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번 그 사기가 당하면 이제 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래도 제가 이제 그 예를 한번 들을 테니까 네. 한번 주의를 해서 네. 한번 들으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집주인 행사하는 거는 혹시 전세 사시나요? 네, 저 전세예요. 네, 전세 사세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세집을 구하는 사람이 월세를 하나 구합니다. 아파트나 빌라에. 네, 네. 근데 아파트나 빌라에 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뭐 80만 원 네. 이렇게 월세가 들어가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주인하고 이제 계약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집주인 도장하고 모든 걸 다 이제 위조를 합니다. 아. 그러고 나서 그 월세집을 한 2달 있다가 본인이 전세 놓는 거예요. 본인이 집주인 척하고. 예, 예, 예. 근데 그건 예, 이제 부동산에 내놓으면 이제 걸리니까 네네. 걸릴 수가 있으니까 네. 인터넷 사이트에 뭐 직거래 사이트나 네네네. 아니면 요새 뭐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같은 게 예, 있잖아요. 예. 거기다 올리는 겁니다. 어머. 그래서 전화가 오면 어차피 부동산 통하면 그 수수료만 나가는데 네. 그 복비만 나랑 내야 그냥 되는데 하자. 예. 우리끼리 바로바로 하자. 예, 예. 그 세입자 입장에서 그 나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나쁠 이유가 없죠. 괜히 뭐 복비 내놓으니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계약을 하죠 이제. 네. 그래서 보통 뭐 보증금 1,000만 원에 80만 원짜리다. 네. 그거 시세가 한 1억 정도 합니다. 네. 전세가. 그 1억을 하고 이제 계약을 하죠. 네. 그 이제 거기 월세 사는 사람들 집을 빼고 가고 네. 이 사람은 들어오고. 네. 그러고 나서 몇 달 있다 보면 이제 집주인은 이제 월세가 안 들어오니까 네. 그 집을 어떻게 된 찾아올 거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됐냐. 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와 있고 아. 난 당신들하고 계약한 적이 없다. 나가라. 그러면 다 이제 어떻게 구해받지도 못하고 아. 그냥 다 1억이나 전세 보증금을 다 날리는 거죠. 어우, 네. 이게 부동산 수수료가 0.4%? 3%? 0.3% 입니다. 3%죠. 3%면 사실 만약에 뭐 1억이면 한 1억이라면 한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사 비용까지 뭐 이렇게 따지고 그러면 한 돈 빼기 나간다고 생각을 네. 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근데 그 돈 100만 원 정도에서 한 30에서 50만 원 아끼시겠다고 그럼 이렇게 직접 거래하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예. 상대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또 예방하기 위해서는 네. 그첫 번째로 네. 일단 신분증을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우린 잘 안 해요, 보통. 그렇죠. 집주인이 나오면 예. 아 그런가 보다 하지. 예. 또 이제 이렇게 계약서 쓰고 주민번호 쓰고 또 도장 찍으면 이거 말지 신분증 줘보세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꺼내잖아요. 예. 근데 막상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계약할 집이다. 그러면 그 주소를 알면 네. 그 대법원 사이트 가면 네. 등기부등본을 뗄 수가 있거든요. 예. 등기부등본에 보면 이 집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옵니다. 네. 근데 앞자리만 나와요. 뒷자리 안 나오고. 네. 네. 앞자리만 딱 그 내가 적어갔다가 신분증 달라 그래서 확인을 확인을 해봐야죠. 네. 그리고 간단하게 불빛에 이렇게 확인해 보면 위조된 거는 홀로그램이 안 나옵니다. 바탕에 깔린 게. 예, 예. 그러니까 홀로그램도 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죠. 예, 이거 살짝 이렇게 비틀어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아, 네. 그래서 정말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을 예, 해야 신분증 확인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또 보통 이런 경우는 집주인이 아니고 본인이 또 대리인이라고 해서 아, 또 오는 그럴 수 경우가 있죠. 있습니다. 아유, 주인이 바빠서 제가 네, 왔어요. 제가 왔다고 그렇게 예. 얘기하는데 그럴 때 꼭 이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서류가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 네.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사기꾼들을 보면 인감증명서를 잘 안 내놔요. 그냥 위임장만 보여주고 아. 신분증 복사한 것만 딱 줍니다. 아니 신분증 갖고 오든가. 네, 네. 근데 우리는 인감증이 있어야 된다 사실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것까지 철저하게 요구를 해서 아. 정말 진위가 맞는지. 예. 그리고 또 집주인 그 신분증 있는 그 집주인의 그 계약서에 보면 그
휴대폰 번호를 쓰게 돼 있잖아요. 예. 반드시 전화해서 아, 확인을 해요. 예. 통화를 직접 하셔야 내가 해봐야죠. 되고. 그렇죠, 그렇죠. 대리인이 누구 맞는데 예, 이게 사실이 맞네. 맞냐.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의심을 많이 하냐. 그렇죠. 그래서 당사자는 싫어할 수도 있어도 네.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럼요. 아니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내 전 재산인데. 네. 그렇죠. 예. 1억이면 뭐 어디서 1억이 그렇게 생기겠어요. 정말요. 그거 얼마나 모은 돈인데.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세입자들 입장에선 정말 전세 보증금이 전 재산인 경우도 그럼요. 많잖아요. 네. 정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동산인 척하고 사기를 치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예요? 그거는 부동산 이제 가게로 들어가서 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건 또 어떻게 되는 아니, 그러니까 거죠? 어떻게는 그거는 아예 작정을 한 겁니다. 아, 본인이 부동산을 차려요. 얘 차려놓기까지 예, 하는 거예요? 차려요. 아, 예. 왜냐면 그 허가증 같은 거는 빌리면 되니까. 네. 빌렸고 차립니다. 네. 그래서 어느 곳이 그런 데 많냐면 신규 아파트 단지에 네. 차려놓고 본인이 이제 그것처럼 행사를 합니다. 아, 그리고 이게 아직 그런 경우에는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등기가 아직 덜 났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가 이 안 사람 나오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기 나오기 전에 본인들이 돈을 혹시 등기도 안 난 집에 전세 계약을 하면 나중에 그 돈을 띨 수가 있으니까 부동산이 자기들한테 잠깐 맡겼다가 네. 등기가 나면 자기들이 집주인이 돈을 주고 그다음 네. 정상적으로 이거 계약 처리를 예. 하겠다. 그 이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지. 뭐 부동산도 있으니까. 다들 그렇게 해요. 그렇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얘기를 네. 하죠. 위험할 수도 있다. 이거 등기도 네. 아직 안 났기 때문에 네. 등기 난 다음에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제 보통 보증금의 절반 정도는 냅니다. 왜냐면 계약을 해야 되니까 계약금 주고 중도금까지. 그걸 다 여러 집을 다 받아먹고 딱 이제 가는 거죠. 그야말로 튀는 거고. 예, 튀는 거죠 그냥. 아, 그거는 뭐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그건 상당히 어려운. 예 어려운 그거고 그 나이 또 몇몇 사회꾼들이 아주 작심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어떻게 뭐 피하려면 그 사람들 그 등록증을 갖다 위조한 건지 다 확인해야 되고 네. 이거 뭐 협회에 알아봐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 등기부등본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전세를 구하는 건 조금 알아볼 게 많이 있는 상황이겠네요. 그렇다면. 근데 신규 아파트는 대부분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아유. 왜냐하면 입주하고 나서 최소 6개월이나 1년 정도 있어야 이게 등기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보통 근데 입주할 시점에 다 전세 넣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 집주인은 또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네. 돈이 없으면 네. 그냥 전세를 놔서 네. 그 돈 갖다 잔금 치르기 잔금 때문에 치르기 때문에. 이게 빨빨 진행하는 거죠. 이렇게. 야, 그게 참 어렵네요. 네. 네. 그렇죠. 신발라의 도전 오늘은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집주인을 꼭 철저하게 예, 그 확인하라는 신분증 말씀 확인을 잘 해야 된다. 확인해야 돼요. 하셨잖아요. 네. 두 번째 주의사항도 있다고요? 예, 두 번째는 네. 뭐냐면 그 등기부 등본을 봐서 네. 이게 지금 근저당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가 잡혔는지 요걸 확인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게 많은지 적은지도 잘 모릅니다. 또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정도는 다 대출 있다고 걱정 말라고. 최고액이 왜 또 일반적으로 들어있는 가격보다는 좀 더 많이 예. 들어있게 보통 되잖아요. 한 120%에서 120%. 한 130%까지. 네. 사채를 썼다 그러면 150%까지 아. 올라갑니다, 이게. 네. 근데 그 돈을 다 공제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은행에서 부동산에서는 이게 150% 잡았기 때문에 1억 5천이다 그러면 1억밖에 안 된다. 네. 근데 이 사람이 뭐 대출 받고 연체 이자가 계속 발생했다. 네. 그럼 그거 다 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두시면 되냐면 기존의 근저당 잡혀 있는 채권 네. 최고의 금액과 내가 전세 보증금이 합쳐서 네. 시세의 60%를 넘어가면 위험한 안 됩니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한 60% 정도. 그러니까 이게 3억짜리 집이다. 네. 그러면 그 대출금과 내가 보증금 합쳐서 1억 8천을 넘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가 넘어가 버리면 예, 넘어가고 어떻게 되냐면 넘어갔다. 근데도 계약했다. 네. 근데 어느 경우에 이렇게 계약을 하냐면 그렇게 근저당이 많은 집은 전세가 비교적 쌉니다. 그렇죠. 네. 싸게 예, 내요. 싸게 내놔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니까 뭐 설마 그렇게 이게 뭐 경매에 넘어가겠어?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경매에 넘어가면 근데 보증금도 다 못 돌려받는 네.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를 보는 게 이제 이거 120% 채권 최고액이 있다는 거를 뭐 알게 되면 또 딱 봐서 보이게 되면 모르겠는데 이제 근저당 설정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좀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나요, 특별히? 그러니까 그 등기부 등본에 보게 되면 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게 갑과 을이 있는데 네. 첫 번째 있는 거는 소유주가 누구냐. 네. 그러니까 소유주를 보면서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중에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최종 소유주고.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뒷장을 맨 마지막 장에 보면 그 채권 최고액이 있는데 네. 이미 갚은 거는 다 이렇게 줄로 거져 있습니다. 이렇게. 네. 다 거져 있고 안 갚은 거는 네. 줄이 안 거져 있겠죠. 네. 그걸 다 더해봐야지 금액을.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얼마인지를. 다 네. 더해보고 네. 그것과 내가 전세 보증금을 한번 더해보는데 또 아까 그 집주인이 작심하고 제가 네. 한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게 어떤 경우냐면 계약할 때는 없었는데 네. 잔금 치를 때도 꼭 등기부 등본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네. 또 근저당이 설정될 수도 있고 네. 또 가장 집주인이 맘먹고 하는 게 가처분이나 가압류 같은 걸 걸 수가 있어요. 네. 그 사이에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근데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있으면 그냥 나보다 먼저 그런 게 내 전세 확정 날짜보다 먼저 있으면 내 돈을 다 날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은 처음에 계약하기 전에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사를 갈 잔금 치르기 전에도 네. 한 번 더 떼어봐서 네. 한번 보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뭐 어떻게 좀 쉬운 것 같은데도 그 웬만한 부동산 중개인들은 이거를 다 확인을 하더라고요. 원래 네. 처음에 계약금 낼 때 하고 나중에 잔금 치를 때 하고 보통 한 2달 정도를 예, 주잖아요. 그렇죠. 시기를. 예, 2달 정도를 시기를 네. 주니까 이 사이에 사실 뭐가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꼭 나중에 잔금 치를 때 꼭 그렇죠. 해야 예.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경우는 이런 네. 날패가 있을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네. 대법원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뭐 또 주의사항이 있다고 하던데 그건 뭐죠? 등기부 등본 등기부 떼는 거. 등본이죠. 그걸 이제 네. 대법원에서 아까 쓰면 얘기. 보통 한 500원에서 네. 800원 정도 하니까 네. 꼭 아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띠 수시로 봐야 됩니다. 이게 네. 뭔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그 이사를 했으면 네. 가만히 있지 마시고 네. 그 항상 얘기 듣잖아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라.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귀찮아갖고 안 하신 분이 계세요. 네. 이것도 이제 한 달 이내에 해야 됩니다. 네. 뭐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네. 그걸 하셔야 되는데 뭐 바쁘다는 핑계 있고 네. 나 평일에 시간 안 된다. 네.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 정말 그 갈 시간이 없으면 주위에 법무사 가서 수수료가 1,000원인가 2,000원 정도 받거든요. 네. 그거 내고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왜 그걸 전입신고 확정일자 둘 다 받아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이사한 다음에 전세 계약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집주인이 뭐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가 받을 있고 수도 또 근저당이 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안 돼 있으면 이 사람보다 제가 밀리는 날짜 겁니다. 순에서 네. 밀리는 거죠. 확정일자 날짜 잡는 것도 그거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으면 네. 나보다 뒤에 생기는 것들은 내가 우선하는데 우선하는 거. 예. 그걸 안 받으면 뒤에 온 거에도 내가 앞에 밀리는 밀릴 거예요. 수가 있다는 예. 거예요. 네. 그걸 받아놓지 않으면.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항력이 전혀 없어지는 거죠. 네. 네. 그럼 그거 안 받아놓으면 나중에 경매 넘어갔을 때 네. 그냥 이렇게 손 털고 나와야 됩니다.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정말. 그렇죠. 네. 아무리 자기 뭐 하소연해도 네. 일단 그 기본적인 돈은 줘요. 네. 뭐 방 하나에 뭐 1,000만 원씩 해갖고 뭐 3,000만 원 정도는 주는데 아, 근데 전세가 뭐 1억인데 그렇죠. 그거 받아갖고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꼭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네. 귀찮더라도 그 이사 한 날 가서 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이사 한 날은 어차피 휴가를 받으셨든 이사를 하려고 작정을 하신 날이기 때문에 짐을 대충 옮겨놓으시고 일단 그게 제일 급선무예요. 그게 주말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어쨌든 다음에 바로 시작되는 평일날은 동사무소 가시는 일을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의 경우는 주민등록을 여기다 그냥 놔뒀어요. 아. 주민등록을 놔두고 저희가 이제 들어오는 거. 근데 좀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저희 집주인이 그냥 주소지는 여기다 놔뒀으면 좋겠다. 서울 지역에 아파트 하나 분양을 받으려고 한다. 이래서 아. 갔더니 사실은 동사무소에서 약간 어려워하더라고요. 왜요? 이렇게 그 세대주가 두 개가 있는 경우에 아. 확정일자 주기가 좀 어렵다고 처음에 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뭐 얘기를 해보시더니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도 좀 뭐 어쨌든 일단 받아놔야지. 받아야죠. 네, 예. 그럼요. 그래서 저도 확정일자를 받아놨는데 받아놔야지 그게 안심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그
또 그 전세 계약서도 잘 챙겨야지. 예. 네. 그것도 잃어버린 분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대충 어디다 이렇게 체크에다 꽂아놓고 네. 뭐 어떻게 하다가 그냥 없어진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잘못됐을 때 그 사본 원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없잖아요, 이게. 아, 그러면 또 골치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어디 나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잘 갑자기. 모릅니다, 보통. 이거 어디냐 그러면 예. 한참 찾아야 이게 뭐 서랍 같은 데서 나오지. 오늘 당장 찾아봐야 찾아보세요. 되겠는데 어디 나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예. 오늘 네. 전셋값 대란 속에서 이 계약 시에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좀 네. 얘기 나눠봤는데요. 전셋값 앞으로 계속 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작년부터 전세가 오르니까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네. 이제 전세 보금자리 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엄청나게 늘리겠다. 네. 근데 그 집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 내년 하반기부터 그게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냐면 그래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오르지 않나. 아. 그렇게 다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죠. 아이고, 그러면 또 뭐 어쨌든 또 내년 3월 봄방학 시즌까지는 또 한 번 그렇죠. 폭풍 같은 예. 예, 전세값을 또 겪어야 될 가능성도 있네요. 예, 네, 조금 그런 걱정입니다. 상황이라면 조금 더 안전하게 또 계약하고 잘할 수 있도록 네. 여러 가지 유의사항들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머니 리치스 박종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종 사기가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렇게 늘 신종 사기 범죄들이 요걸 틈새를 이용해서 네. 많이 일어나는 것 같죠? 특히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정말 네. 나빴어요. 정말 네. 누군가한테는 평생을 모은 그렇죠. 전 재산일 수도 있는데요. 정말 좀 이 우리들이 주의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준바렐라의 도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